전국을 안방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 생방송 전국시대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면서 무릎을 꿇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네. 그게 벌써 딱 1년 전 오늘입니다. 1년이 됐는데요. 오늘 뉴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거리로 또 나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다시 거리로 나왔다라는 거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라는 반증이 되겠죠. 자, 사실 선진국의 기준이 이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모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약자들까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할 텐데요. 네. 또 그런 걸 보고 또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세상이 더 드러나면서 이런 게 좀 깎이고 다듬어져서 누구와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일 우리 지역에서 괜찮은 장애인 관련 행사가 또 열려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정확하게는 발달장애인 자기주장 대회인데요. 전남도내 16개 장애인 복지관이 연합해서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전남장애인 권익옹호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기로 했는데요. 올해 주제가 대박 함께하자 우리입니다. 대박 함께하자 우리. 이게 직접 발달장애인분들이 지은 제목이래요. 선정한 제목, 더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또 꿈을 펼치기 위한 노력 등등 다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지역민들 관심 가지셔서요. 우리가 또 함께 응원하고 했으면 좋겠네요. 자, 수요일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시대 첫 번째 소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햇살은 따가운데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가을이 되고 오는 것 같은데요. 자, 가을하면 또 이게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확의 계절.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아주 재미있게 농사를 짓는 도시농부들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으로 갑니다.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 사이로 초록이 숨을 쉽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던 지난 여름볕을 당당히 이겨내느라 탐스러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동구에서도 아주 최고의 텃밭이에요. 텃밭 가꾸면서 진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저희가 봐주면 봐줄수록 더 이쁘게 자라서 좋은 것 같아요. 자투리 공간이 아닌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는 도시 텃밭. 도시 농부들의 푸른 꿈이 연그는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대전 도심 외곽에 위치한 학교 예정부지입니다.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전인 이곳은 도시민들의 소박한 농장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이름표 좀 보세요. 이 작은 텃밭에 사랑을 담아 키우고 있습니다.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이 알토란 같은 녀석들 수시로 물을 대주기도 바쁜 농사였는데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 땀 좀 봐. 아니 이제 좀 많이 나아졌나 해도 네. 그냥 얼굴에 땀이 가득이에요. 지금 땀은 나는데요. 저희 땅콩 보세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제가 이렇게나 키웠잖아요. 이 밑에 지금 보물이 하나씩 이렇게 막 익어서 열어가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흘렀던 여름. 그 수고로움에 감사라도 하듯 열매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도시농장은요. 지난 4월 개인에게 6평씩 분양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니, 타고난 농군이시네. 어쩌면 이렇게 이 더위에 이 가뭄에 요렇게 그냥 걷어들이냐고요. 아, 이거요. 시에서 이거 농업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제 재배 방법, 뭐 거름 주는 방법, 그리고 저 샘 파가지고요. 간정 파서 물을 다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아주 하기 좋아요. 근데 올여름에 조금 더워서 애는 썼지만 그래도 물이 나오니까 할만했어요. 농사 지을 때 샘터가 멀면 매번 물을 기로 옮기다 판나는데요. 여기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 웬만한 농기구도 빌려주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점. 사실 농사가 잡초와의 싸움이잖아요. 요거까지 시에서 해결해 줍니다. 그냥 내 농작물만 관리하면 되는 거죠. 텃밭 임대료를 조금 받고 있고요. 이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면 농업에 참여 의식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1인당 4,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아, 월 4,000원씩? 아니요, 1년에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경쟁률이 치열했겠는데요? 예, 올해 복용 텃밭은요. 첫 해 조성한 거라 1.2대1 정도 경쟁률 나왔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6대1, 7대1 정도까지 경쟁률이 나오는 텃밭도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갖고 싶은 이유가 농약하지 않은 먹거리. 내 가족에게 먹이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요? 이 도시농부의 꿈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 소박한 마음이 익어가는 거죠.
옥수수라고 한 손에 이렇게 쥐어들었는데 5살 어린애가 그냥 하나 꽉 잡으면 될 만치 잘긴 잘아요. 자라도 되게 맛있어요, 이게. 엄청 찰지고 다른 거 시중에서 산 거하고 진짜 틀리더라고요, 쪄먹어 보니까. 옆집 뭐 이렇게 뭐 선생님들이나 뭐 아줌마들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드려보면 너무 이게 좀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거예요. 아니, 특별한 거 같은데 또 사실 보면은 시장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별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개인이 직접 해서 했다는 게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자, 도시농부 도시 텃밭을 찾아라. 이번에 찾아간 곳은 학교인데요. 대체 학교 텃밭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거라곤 잘 단장된 화단뿐인데 말이죠. 아니, 얘들아. 네. 이 학교에 텃밭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는 찾을 수가 없거든. 텃밭이 어디 있어? 텃밭이요? 저기 옥상에. 아니, 저기 옥상이에요? 뭐 옥상이면 뭐 조그맣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있나 보다, 그지? 아니, 완전 커요, 완전. 땅이 아니라 학교 옥상에 텃밭이 있다? 빙고! 기가 막히게 잘 갖고 놓은 텃밭과 정원이 있습니다. 태양과 마주하면서도 절대 시들지 않고 실하게 매달린 요 녀석들 장해요. 아니, 지금 학교 5층 끝까지 옥상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흙을 밟고 있어요. 폭신폭신한 흙을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교실 한 7칸 정도 되는 자리에다가 했기 때문에 흙도 높이가 평균 한 35cm 정도 돼서 작물 재배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 작물 재배함으로 해서 지금 4층은 기온이 한 2도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텃밭 없는 공간에서 내리는 복사열하고 여기에서 내리는 열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학생들 교실 생활에서도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뿐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벼도 나무에서 자란다고 한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트나 책에서만 봤던 열매들이 눈앞에 매달려 있으니까 자연 공부 절로 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학교 옥상 정원에서 느끼는 사제간의 정 오래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표 참외 맛은 어떨까요? 맛 좋지, 얘들아. 아주 그 향긋한 참외 향긋다. 맛있어. 작은 공간이지만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며 자란 아이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랑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만 오면 진짜 가족들처럼 되게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식물 자라는 거 볼 때마다 이제 저희는 많이 키워보지 못했는데 막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막 쑥쑥 자라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보는구나라고 생각을 항상 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농사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농군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옥상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제약을 두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시설을 확충해서 어른들이 좀 더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주신다 한다면 학생들에게 이 좋은 녹지 공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다른 학교도 널리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농부 도시 텃밭 마지막으로 찾은 공간 역시 하늘과 맞닿은 곳 옥상입니다.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구획별로 정해진 밭에 감나무도 있고요. 푸성개도 다양하게 심어서 시골 땅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건강한 터전 그 자체인데요. 커다란 봉지 하나씩 들고 수확하느라 정신이 없으세요. 이거 봐, 세상에. 이런 검정 고추 봤어, 이거? 어머, 맵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달달해. 먹어봐. 처음 보네. 이거를 아삭! 어때요, 맛이? 엄마, 어쩌면 요렇게 정말 싱겁지도 않고 아주 맵지도 않으면서 영락없이 맛있네. 맛있죠. 나도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만날 내 텃밭 둘러보면서 잡수실 텐데 너의 밭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네. 내 맛이 아니고, 그냥 고추가 많다 그래가지고, 따가라 그래서. 세상 팔도 이렇게 인심 좋은 주인장이 또 있을까요? 곳간문 열어놓고 요즘 금값이라는 채소를 그냥 아낌없이 나눕니다. 이렇게 옥상 텃밭을 가꾼 지 올해로 6년째 도시농부 중에서도 고수입니다.
장난에 그냥 쭉 펼쳐놓은 것처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봄에는 상추, 상추부터 시작해서 오이, 호박 이런 종류로 하고 지금 가을 농사라서 이제 고추만 잔뜩 나무 그러고 깻잎하고 여러 가지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기는 하네요. 아니 오동동 새싹 나는 것들도 있어요? 아 지금 이거는 가을 무 심은 거예요. 고추며 무, 배추, 매년 김장은 이 텃밭에서 해결하고요. 여유 있게 심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재미가 더 크다고 하네요. 아우 전번에 한번 와서 땄는데 너무 맛있고 싱싱하고 좋아서 전화 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 아니 내가 텃밭 하려면 엄두가 안 나는데. 네네네. 이게 우리도 웬일이야. 옥상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도 가서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야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웃들의 환한 미소에 1년치 노고가 사라집니다. 또 싱싱한 부추 바로 뜯어서 양념 조물조물 묻히고요.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린 비빔밥. 정말 구첩반상이 필요 없습니다. 한 숟가락씩 나누는 이 재미. 시골 새참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유, 이 칼칼한 비빔밥 또 먹고 싶네요. 맛있게도 드시죠? 텃밭에서 키워서 금방 뜯어서 이렇게 비비니까 너무 맛있네요. 시골에서 엄마들하고 같이 비벼 먹고 뜯어서 같이 비벼 먹던 시절 생각나네요. 옛날에. 그러게 말이야. 다들 끄떡끄떡 하실 것 같아요. 네, 식구들 많이 모여서. 세상에 텃밭이라는 게 키우는 재미 있고 여럿이 나누는 재미 있고 이렇게 맛보는 재미까지. 여러분도 가까보세요. 농작물은 사랑을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고 하죠. 때 맞춰 물도 주고 꼼꼼히 풀도 뽑아주는 정성으로 도심 속 푸른 공간이 늘어갑니다. 키우고 나누고 맛보고 싱그러운 자연 아래 도시농부의 꿈은 한 뼘 더 자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화면에서 만나봤었던 그 옥상의 텃밭 있잖아요. 네. 그게 좀 기억에 남던데 요즘 아이들이 이제 참외를 따서 먹는 그 장면이 나왔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직접 뭐 농사를 지어서 따먹을 수 있는 곳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전이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요즘 주말 농장 하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도 직접 텃밭에서 갖고 온 거 맛있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챙겼으면 또 건강한 여가 생활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에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수상 레포츠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네. 여름은 뭐 다 같지만 올 여름에 박현아 아나운서는 뭐 수상 레포츠 좀 해본 거 있어요? 아쉽게 못했어요. 제가 수상 레포츠 정말 좋아해요. 특히 전 수상 스키 타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올해 못해서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좋습니다. 자 지금 소개할 수상 레포츠 강한 물살에 맞추는 래프팅입니다. 안동에서 함께 하시죠. 아이고 더워. 아이고 저 태양비.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더워. 너무 더워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은 그냥 뜨끈한 거 이열치열로 뜨끈한 거 먹으면서 그냥 더위를 날려버리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뜨거운 여름 쿨하게 극복이냐 이열치열 정면 돌파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럴 땐 고민하지 말고 봉화로 떠나보세요. 때론 시원하게 때론 뜨겁게 봉화에서 제대로 즐기는 여름 함께 가보실까요? 와 여러분 제가 찾아온 이곳은요 맑고 깨끗한 봉화입니다. 야 청량산의 푸르름이 느껴지고요 공기가 맑고 너무나 깨끗합니다. 공기가 달라요. 그리고 이 물소리 들으시죠? 이 이날이 가능한 시원한 물줄기도 저희 눈을 아주 그냥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힐링 아닐까요? 좋아. 하나, 둘, 셋. 와, 아니 이 무더운 날씨에 다들 물가에서 모자 쓰고 구명조끼 입고 지금 뭐 하시려고요? 봉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래프팅 아니겠어요?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해지는 이 기분. 와 더위를 탈출하는 래프팅. 아니 그런데 이 봉화하면 내륙 중에 내륙이잖아요. 예.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고요? 일단 봉화 래프팅은 경치가 좋고요. 일단 수심이 적당하기 때문에 물놀이하기 좋고 그래서 봉화 래프팅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자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주의사항이 있나요?
네, 일단 안전모랑 조끼는 먼저 확실하게 잘 착용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이드 말 잘 듣는 게 안전하게 래프팅을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구명조끼, 안전모. 자, 이렇게 안전장비 다 갖추고 잠시만에 물속으로 들어갈 텐데 표정이 벌써부터 설레시는 것 같아요. 예, 물만 봐도 시원하고 그냥 쫓아가고 싶습니다. 야, 물속에 싹 들어가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엄청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빨리 봉화의 시원한 물속으로 가자! 경북의 소금강이라고 불릴 정도로 빼어난 산수를 자랑하는 청량산. 이나리강 따라 래프팅과 함께라면 경치의 재미까지 모두 잡을 수 있다고요. 여름에 신나는 물놀이가 최고입니다. 봉화의 시원한 물속으로 거의 탈출하러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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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싹 가셨습니다. 여름의 전시. 물놀이가 최고인데 코로 물들어. 감탄사연발, 웃음꽃 만발, 동심으로 돌아간 듯 물장난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오늘만큼은 일상 속 고민과 스트레스까지 시원하게 던져버리자고요. 이야, 정말 시원합니다. 더위 탈출에 뭐니 해도 물이 최고입니다. 봉화의 물 정말 시원합니다. 최고! 야, 신납니다. 신나요. 물살이 가로질러서 네. 급류도 있고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네. 아,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금요 타는 것도 재밌고요. 네. 물도 너무 시원하고요. 너무 좋아요. 야, 여러분, 더위 탈출은 뭐니 해도 봉화시의 래프팅이 최고! 와,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니, 여름엔 물, 그 중에서도 래프팅이 최고네요. 네, 그렇습니다. 봉화는 또 물도 맑고 경치도 좋아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 오고 계십니다. 아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아, 뭐 여름 시즌에는 거의 뭐 10만 명 이상 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10만 명이요? 예, 예. 와, 예. 전국에서 그냥 더위 피하려고 봉화의 래프팅으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줄을 서시오.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인기 절정. 시원한 물결 따라 경치 구경하는 그 재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름만 되면 봉화 한다나 뭐라나. 전국이 후끈후끈. 이렇게 뜨거운 여름엔 시원한 봉화의 계곡이 최고. 봉화 계곡에서 즐기는 래프팅 기가 막히네. 슬슬 출출해지는 이맘때 청량산을 휘어감는 맛있는 냄새. 신나게 물놀이 즐겼더니 아직 더위가 싹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출한데요. 여러분 속 든든하게 채우러 가시죠. 맛있는 냄새 이쪽에서 나고 있습니다. 좋다 좋아. 이게 뭘까? 닭장석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건강한 이 희암닭들이 가득합니다. 토종 닭들. 야, 그런데 정말 이 좁은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봉화에 청정 자연과 함께 뛰놀고 있습니다. 어휴, 얼마나 건강할까요? 직접 들어가서 제가 한 마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몸보신 해야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간다. 닭 한 마리 잡아야 제가 오늘 한 마리 먹죠. 얘들아. 과연 오늘 내로 닭을 잡을 수 있을지. 닭들이 잽싸게 달려오지만 잡히지 않는 그 이름 닭. 닭주통기죠. 그냥 닭만 바라보면 입맛만 다시네요. 오늘 내로 닭 먹을 수 있을까요? 야, 여기도 버글버글. 야, 이 닭다리를, 큰 닭다리를 잡고 그냥 뜯어 드시네요. 야, 맛이 어떤 맛입니까 도대체? 쫄깃쫄깃 끝내줍니다. 쫄깃 끝내주다. 네. 지금 여름에 이 닭백숙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최고죠 보양식으로. 아, 여름에 더운데 더 뜨거운 걸로 이열치열. 이열치열. 땀을 뺀 만큼 먹어야 줘야죠. 딱 뜨끈하고 먹고 나면 몸이 업. 기운이 막 솟나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뭐 한두 가지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집은 직접 약초를 키워가지고 재배한 걸로 다 손질을 해서 직접 넣고 하니까
짱입니다. 이야, 이 정도 아시면 이거 분명히 단골이시네요. 네, 단골입니다. 네. 국물이 진하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진하지가 않은데 여기는 국물도 진하고 닭도 질기지도 않고 연하고 맛있습니다. 네. 국물 좋고 닭 연하고 부드럽고. 짱입니다. 이야, 여기저기서 엄지척입니다. 엄지척. 네. 앞에 계신 분은 어떠세요, 맛이?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엄지척. 뭐라고요? 여름철 든든한 보양식 닭백숙 드시러 봉화로 놀러오세요. 여름철 보양식은 뭐니뭐니도 뜨끈한 닭백숙이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뭘 먹였길래 그렇게 힘이 좋게 빨리빨리 달려요? 은행이 빠서 서로 이어서 쫓고서 저기 먹였기 때문에 지금 구민 토종도 이렇게 되게 그래 힘이 세요. 아 그래요? 은행잎을 먹었다고요? 오, 근데 은행잎뿐만 아니라 이 국물에서 지금 풍기는 향이 무슨 한약재가 들어간 것 같은데? 당귀, 생강, 오갈피, 엄나무, 녹두, 삼채. 이거 먹으면 이 닭백숙을 먹으면 이건 이 닭백숙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건강을 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럼 보약 좀 떠주세요. 네, 잡숴보실래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일단 국물을 맛봐야겠죠. 좋다 좋아. 한약재 향기가 일단 싹 풍기는데 뜨끈하면서도 몸속 깊은 곳까지 그냥 아주 기운이 싹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고 닭이 아주 토실토실 살이 잘 올랐습니다. 야무지게 한입 꿀꺽하면 입안에 부는 건강의 맛. 뽀얀 국물 속 몸에 좋은 각종 재료들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게다가 농장마당을 드늘던 토종닭에 건강한 진코민까지 듬뿍 먹여 지극정성으로 키워 만든 닭백숙.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아이고 잘 또 먹네. 진짜 맛있어요. 닭이 아주 그냥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살이 아주 그냥 잘 올랐어요. 여름철 보양은 이열치열이 최고. 뭐니뭐니 해도 닭백숙이 기가 막히네. 짜릿함 가득 시원한 래프팅부터 집 나간 입맛도 버선발로 돌아온다는 이열철 닭백숙. 몸도 입도 즐거운 봉화로 놀러오세요. 여러분 다른 말 필요 없이 여름엔 봉화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게 래프팅 즐길 수 있고요. 든든하게 닭백숙으로 배도 채울 수 있고 올여름 휴가는 봉화가 기가 막히네. I'd listen to the radio, waiting for my favorite song. 쾌청한 가을 하늘이 기분까지 맑게 해줍니다. 높고 파란 하늘이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까지 상쾌합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구름의 양이 조금 늘겠고요.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선선하겠지만 낮에는 30도에 가까운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섬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진도의 한 작은 섬마을에 아주 떠들썩한 축제 현장이 아주 재미있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그물도 아니고요. 낚싯대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맨손으로 고기를 잡으러 함께 가보시죠. 물 맑고 갯벌 좋기로 유명한 진도접도 어촌체험마을. 야, 그만 잡았다! 매년 이곳에선 전통 어로 방법인 개매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데 고기도 잡고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남녀노소 나이 불문하고 온몸으로 즐기는 시간, 그 특별한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해 볼까요?
멸치부터 김, 미역, 전복까지 1년 내내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접도 어촌 체험마을. 뜨거운 여름이 되면 조용하던 마을이 떠들썩해진다는데 대형 관광버스까지 동원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마을 부녀 회원들까지 총출동해 두 팔 걷어붙이고 음식 장만에 나선 이유는 오늘이 바로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개매기 체험 행사가 열리는 날. 다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국악원에서 와가지고 국악원 행사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물때가 안 맞아서 이걸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다는데 아이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많이 잡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잡을 것 같아요? 20마리. 20마리. 그거 가지고 뭐 해 먹을 거예요? 매운탕? 하나, 둘, 셋. 10마리 잡자! 고기들아, 기다려라! 자, 본격적인 체험에 들어가기 전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마을 관계자. 특히 이곳은 성인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갯벌이 깊어 아이들을 위한 체험장까지 따로 마련했다네요. 도시민들 여름 휴가철에 가족과 함께 저희 마을에 오셔서 전래요법인 개매기 체험, 쉽게 얘기하면 옛날 할아버지들이 고기를 잡던 방법 옛날 그대로 바다 체험을 하게 하는 행사인데 아주 특이한 것은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턴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는데 그 사이 먼 길을 달려온 많은 체험객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마을 주민들. 아따, 진도까지 왔으니까 국악도 즐기고 가셔야죠. 신명나는 전통 공연은 물론 답배놀이의 흥겨운 리듬에 맞춰 함께 놀고 즐기는 시간. 몸이 들썩들썩해지는 공연으로 흥이 한껏 달아오는 사이 드디어 기다리던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갯벌 전용 장화도 신고 장화가 흘러내리지 않게 허리부터 발목까지 끈으로 야무지게 묶고 그야말로 완전 무장! 만반의 준비를 하는 체험객들. 우리 아버지 장화 좀 많이 매보셨나봐요. 시골이 바닷가라 이용을 많이 해봤습니다. 개맹이도 많이 잡아보셨겠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요. 지금 그럼 얼마 만에 잡아보시는 거예요? 많이 잡는다면? 한 30년 만에 해보는 겁니다. 이걸 체험을 처음 해보는 거라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고기야! 기다려!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디어 비장한 각오로 갯벌을 향해 일동 출격! 다들 호기롭게 나서보지만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에 한 발 한 발 떼기도 힘든 상황. 갯벌에 적응하랴 요리조리 도망가는 고기들 맨손으로 건져 올리랴. 아이고 바쁘다 바빠. 야, 두 마리 잡았다! 어떠셨어요, 손맛이? 지금 너무 좋아요. 잡았어요. 우리 꼬마 친구 보여줘요. 보여줘. 그거 뭐예요? 몰라요. 물반 고기반 먼저 줍는 사람이 임자랍니다. 기분 좋습니다. 아니 이렇게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뭐 어떻게 잡으세요? 이게 이들 체험 때문에요. 가족이 같이 왔습니다. 농어부터 전어까지 고기들이 유혹하니 마음은 급해지고 손은 빨라지고. 어머 여기 봐라. 갯벌 속의 숨은 녀석도 양동이에 척척 담아내고 물에 잠겨있는 녀석은 헛없는 신공을 선보이는 우리 아주머니부터 망속 가득 고기를 잡은 아저씨까지. 혹시 어부 아니신가요? 그물 제일 가에서 항문대에서 가만히 오는 것에 잡는 게 빠르지 왔다 갔다 하면 물고 쫓아다니면 하나도 못 잡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남이 놓친 놈 가다가 확 잡아. 근데 안 미끄럽구만. 그래요? 그놈 참 보기만 해도 맛나겠네요.
먹고 햇도 먹고 남은 거 매운탕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 갖다 드리고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죠. 싱싱한 고기 잡으니 좋고 갯벌에서 놀 수 있으니 더 좋고. 개메기 체험 화이팅! 아이고 대체 얼마나 잡으셨어요? 뜰채가 터지기 직전까지 고기를 잡은 어머니.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시네. 반면 고기 구경도 못한 어머니도 있다면서요? 우리 어머니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셨네요. 저 그래도 남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렸어요. 근데 너무 힘들다.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재밌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 또 오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예? 너무 힘들어요. 왜요? 고기가 너무 많아서 예? 못 들고 나가요. 물방 고기밥. 진짜 그 말이 딱 맞네요. 물방 고기밥.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눈치 싸움도 치열한데 뒤따라가니까 장갑밖에 없다고. 잘잘한 거밖에 없다고. 왜요? 와, 큰 놈 잡으시지? 아유, 저 앞에 간 사람 다 잡았어, 큰 놈은. 여기 잡으면 요거밖에 아니라. 아이고, 알이 막 나온다. 그렇게 남녀불문 너도 나도 개메기 삼내경에 푹 빠진 사이 우리 아이들은 마을에서 마련한 전용 물속에서 체험이 한창인데 어리다고 얕보지 마라. 기술 좋은 우리 어린이. 빠른 손놀림으로 냉큼 한 마리 잡아들고. 잡았어? 네. 보여줘봐. 아이고. 아이고, 잡아 보여줘봐. 어땠어요, 손맛이?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이거 그냥 딱 잡아주고 양쪽으로. 최고예요. 물속에 한 손을 딱 집어넣더니 순식간에 쓱 잡아올리는 기술까지. 어머 얘들아 너희들 잘 잡는다. 어때요, 이렇게 고기 잡으니까? 기분 좋아요. 얼마나요? 많이요. 많이? 엄마 아빠 저 고기 잡았어요. 한편 마을에선 각자 잡은 고기 자랑하느라 분주하고 숭어에 농어, 큼지막한 갈치를 2마리나 잡은 행운의 체험객 발견. 어머 아버님 기분 좋으시겠다. 어때요, 이거 잡을 때는 느낌이? 그냥 힘이 불끈불끈 나지 뭐.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친구들 모임이어갖고 친구들 체험시키려고 와가지고 손맛 제대로 보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큰 고기를 잡은 영광의 주인공은 누굴지 개메기 시상식이 열렸는데 출품된 고기를 계측해 크기에 따라 상이 정해지고 그렇게 고기도 잡고 선물도 받고 즐거운 추억까지 덤으로 가져갑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어떤 점이요? 애기들한테 여기 처음 여기 갯벌에 와서 체험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아따 여기서 그냥 끝나면 섭하지. 열심히 잡았으니 이제 야무지게 먹어봐야겠죠. 막 잡은 싱싱한 전어 송송 썰어서 초고추장에 푹 찍어 입속으로 그대로 쏙 직행하면 이보다 더 신선할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 맛. 저도 알 것 같아요. 썰이 좋고 바닷물이 좋고 이거는 오염이 되지 않는 오염이 첫째 안 되는 거. 그래서 여기 맛있는 거예요. 다음에는 저 지인들을 많이 데리고 올게요. 잡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쏠쏠한 접도 개메기 체험. 아이들에겐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어른들은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 한 번 빠지면 멈출 수 없다는 개메기의 매력. 다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지속적으로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가
특정한 자세를 취했을 때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 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혹은 그냥 오랫동안 서 있었을 때 허리에 불편함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렇게 통증이 동반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요. 이런 증세는요. 척추 분리증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고 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이런 증상이 참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흔한 증상이어서 무심코 넘겼다가는 증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톡톡 반갑습니다 시간에는 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웅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척추 분리증, 이게 좀 뭔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분리증이란 말이 좀 어렵죠? 어려워요. 네. 예, 척추 분리증은 말 그대로 척추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척추 구조를 보면 척추는 앞에는 뼈와 디스크가 있고 가운데는 신경이 있고 그 뒤에는 척추 뼈끼리 연결을 해주는 관절과 또 이음새 역할을 하는 연결고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음새 부분을 우리가 협부라고 하게 되는데 이 협부의 결손으로 인해서 척추뼈의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뼈와 뼈 사이에 구조적 결함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척추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네. 또 나중에는 뼈끼리 어긋나는 전이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이 오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결함이 왜 생기는지도 참 궁금해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일단 분리증은 선천성 질환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0% 이상은 선천성 결손으로 보게 되는데요. 네. 태아 때 뼈가 형성이 되면서 미처 이 협부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결손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선천성 질환을 보는데 네. 극히 일부에서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서 생긴 그런 분리증도 있습니다. 외상이라 하면 한 번에 어떤 큰 충격을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기계적 손상이 네. 와서 이 협부란 이음새 연결고리가 피로골절이 오게 돼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되게 젊은 연령에서 운동선수들한테 많이 지속적인 있습니다. 부상이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무리가 가는 게 쌓이다 보면 네. 그 운동선수들한테 또 분리증이 많이 발견이 되고요. 대부분 4번 뼈, 5번 뼈, 그러니까 4번, 5번 하면 엉덩이 바로 위에 있는 뼈가 결손이 네. 있기 때문에요. 아래 허리 통증이나 엉덩이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자, 15명에 1명 정도꼴로 이제 발병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정말 많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어도 적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척추 분리증의 또 증상은 또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젊은 연령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엑스레이로 보기 때문에요. 근데 분리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환자들이 다 증상이 나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되게 젊은 연령에서 분리증이 우연찮게 발견된 경우는 네. 분리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근육이랑 관절, 인대가 튼튼하기 때문에 증상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심한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개 분리증의 증상은 나이가 점점 들고 디스크나 또 관절, 인대가 약해지면서 이 분리증과 맞물려서 생기기 때문에요. 네. 중년 이상의 나이에서 많이 어떤 증상이 오게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4번, 5번 아래쪽에 어떤 분리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래허리 통증과 또 엉치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와 엉덩이로 넘어가는 이행 부위의 결손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 허리와 엉덩이가 따로 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척추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뼈마디가 서로 이렇게 비끌리는 전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도 많이 눌려서 상당히 고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경까지 누르고 손상이 된다면 굉장히 통증이 심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허리가 조금 삐끗하기만 해도 아침에 일어날 때 제대로 못 일어나고 그렇죠. 아이고 이런 소리가 절로 그렇죠.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이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어떤 증상인가요? 전이란 말은 위치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분리증에 의해서 척추가 우아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네. 구조적으로 결함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랫뼈를 기준으로 해서 네. 이에뼈가 앞으로 가는 것을 전방전이, 뒤로 가면 후방전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게 되고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전방전이가 되게 문제가 됩니다. 전이가 되면 반드시 뼈끼리 어긋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신경의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협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이 되게 되면은 신경이 눌리게 되죠. 뼈끼리 그렇죠. 끼이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엉치 통증부터 시작을 해서 허벅지나 종아리로 가는 통증, 감각 이상, 마비감, 또 오래 걷지 못하는 파행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뭐 100m, 200m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그런 아이고. 어떤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척추 분리증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 척추 분리증의 진단을 뭐 개인적으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병원에 굳이 않더라도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진단을 할 수 있는 뭐 기준이랄까 이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척추 분리증은 증상으로 어떤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엑스레이는 간편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검사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한 번 정도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구조 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네.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로 확인이 되지만 일부에서는 결선 부위가 심하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CT나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분리증이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다 무조건 MRI나 또 어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분리증이 진단되었는데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니까 다리로 통증이 있거나 마비감이 온다 한다면 신경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MRI를 찍어봐야 되고요. 네. 대개는 젊은 연령에서는 엑스레이만 찍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분리증이 네. 있으면 신경의 어떤 검사도 해봐야 되고요. 네. 분리증이 발견되면 어떤 크게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불안정해진지 아니면 전이가 생기든지 어떤 추적 관찰을 한 번 정도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선천적인 증상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두고 치료를 안 하고 그대로 두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혹시 평생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분리증은 네. 발생 빈도는 100명에 한 5명 정도라고 네. 또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 반은 죽을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이 있다 하더라도 결선 부위에 네. 근육이나 인대, 관절이 굉장히 튼튼해서 네. 결선 부위가 어떤 증상으로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네. 반은 또 증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오는 시기가 되게 네. 무리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디스크도 망가지고 또 관절도 약해지는 중년 이후의 노령화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그렇군요. 치료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환자 증상, 네. 그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 전이가 많이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보고 또 MR 상에서 신경 눌렸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나 네. 물리 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근육이랑 또 관절을 좀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기본이고요. 네. 거기서 안 된다면 뭐 주사 치료를 해서 신경의 염증을 풀어준다거나 허리의 염증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치료에 호전이 된다 그런다면은 더 낫죠. 그래서 무리한 일을 안 하고 병의 진행만 맞게끔 하면 되는데요. 네. 네. 이런 기본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어떤 그 정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된 경우는요. 네. 통증으로 인해서 정말 일상생활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아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걷기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다면은 반드시 전문병을 내원해가지고 좀 MRI나 이거 다시 찍어서 확실하게 세부 좀 검사를.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심하면 수술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척추가 우리 몸의 뭐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불안전증이나 전이증으로 진행이 되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런데 이게 만일의 경우에 더 악화돼서 이게 또 신경을 누르거나 그럴 때는 어떤 치료가 또 필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된다. 네. 너무 일상생활에 환자가 힘들어한다면 네.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이요? 네,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척추 수술하면 디스크 수술이나 협착증 수술이 대부분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수술은 척추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술을 하더라도 디스크 일부만 절개를 한다거나 협착된 부위에 협착을 풀어주는 신경 감압술 등 간단한 수술로 비교적 어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분리증이 심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분리증은 크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뼈와 뼈 사이에 인조뼈를 대고 나사못을 받는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좀 크죠. 복잡하네요. 그래서 수술보다는 술
안 가게끔 그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큰 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되게 예민하잖아요. 척추라는 부분이. 네. 뭔가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고 난 이후에 허리에 뭔가 좀 무리가 가거나 그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척추 수술보다는 수술 범위도 크고 또 수술의 어떤 그 환자 나이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나이가 되면 또 뼈가 약해서 고정시 쉽지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회복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최근에는 또 마취 기술이나 네. 수술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척추 수술로 인해서 고생했던 분들도 그런 확률도 더 낮아지게 되고 성공률도 네. 더 높아졌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너무 심하면 수술을 불가피하지만 그래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수술을 네. 과감하게 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허리 건강 뭐든지 예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전국지대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녁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어바웃 우리 동네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